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의 두 번째 주제인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6시간 동안 공부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 실생활과 법의 관련성을 탐구하고 법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합니다. 권리보호와 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법의 역할을 이해하여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합니다. 이번 주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주요 개념과 핵심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사회규범이라고 합니다. 사회규범에는 관습, 종교, 도덕, 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은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입니다. 두 번째, 법의 성격은 법은 다른 사회규범과 달리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법은 인간 내면의 동기와 양심을 중시하는 도덕과는 달리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규율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을 처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의 역할입니다. 법이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일 또는 맡은 임무를 말하는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법 정신은 법을 잘 지키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법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많은 차들이 서로 뒤엉켜서 도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들이 운행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재는 규칙이나 관습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 같은 것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도로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으니 도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 이 규칙을 한 글자로 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법이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먼저 보세요. 보행신호가 들어왔는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이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며 모든 사람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국가의 규칙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인은 만 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켜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법은 모든 사람이 지키기로 한 국가의 규칙이란 뜻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국가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그림을 먼저 보세요.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발명되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기 전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법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요. 자동차와 관련된 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법이 바뀐 사례입니다. 교과서의 그림은 어린이들이 후진하는 자동차에 사고를 많이 당하게 되자 어린이 통학버스는 뒤쪽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다는 내용입니다. 사회가 변하는데 법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이 발명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아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사회가 변하면 법도 변하게 됩니다. 또 언제 법을 바꾸냐면 바로 법이 인권을 침해할 때입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겠지요. 이번에는 도덕과 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에 단속되거나 사고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경찰이 잡아가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을 때 이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되죠? 인사를 안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잡아가나요?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나요? 아니죠.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 했다고 혼이 날 수는 있을 겁니다. 이처럼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등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도덕의 정확한 뜻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등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규범을 뜻합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되고 도덕은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는 받지 않지만 비난을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다음 6개 상황에서 법으로 제재받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구분하여 보세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멈추세요. 다 했지요? 선생님과 확인해 볼까요? 학교에 물건을 훼손하는 것.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 버스를 탈 때 줄을 서지 않는 것,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처럼 지키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이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법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웃 어른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거나 형제끼리 다투는 것은 법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형제끼리 다툴 때 다치거나 심한 경우에는 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덕과 같은 사회 규범과 달리 법의 성격을 비교하면 도덕은 양심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으나 비난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잘 변하지 않겠지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반해 법은 국가가 강제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 감옥 등의 제재를 받게 되지요. 사회가 변하면 법은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등 사회와 함께 변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국가의 법이라는 규범이 만들어진 까닭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법이란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 기준으로서 누구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